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승인을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 내에서 추가 긴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샤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각각 1.28%와 1.32% 빠졌습니다. 2차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재정 긴축안이 의회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표결을 통해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연립 내각이 지난 10일 마련한 긴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금융사와 카드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리스에서는 추가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요구했던 긴축안을 의회에서 가결시키면서 이제 오는 15일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그 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금 글로벌 변수에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다시금 불거진 그리스 우려의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숱한 반전과 벼랑끝 협상 되풀이돼 왔는데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어떻게 마감됐는지 국내 증시 흐름 정리해보고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화학업종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약세를 보이며 199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4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코스닥은 0.84% 오르면서 528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8월 20전 오른 1124만 80전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하락했지만 중국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혼조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 이상 강하게 밀렸고 중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끝에 0.1% 아주 소폭 강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각환지수 역시 0.6% 약보합권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다시 불거진 그리스 우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는데요. 지표마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이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힘차게 또 오늘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조금 전에 그리스에서 의회에서 긴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좀 훈풍이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순풍은 별로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는 한 주 정도 횡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그 사이 우리 장은 이미 많이 당겼거든요. 1644에서 무려 2010까지 가는 엄청난 큰 시세를 한 350포인트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한 2050까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장 자체가 그간다고 하락이 있겠느냐? 큰 폭의 하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61일평이 계속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61일평이 전고점 이제 이 자리거든요. 지금 그 1930 저 포인트만 안 깨면 61일평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1930까지는 조정을 한번 예상하지만 그 이하 조정은 크게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상승은 안 하겠지만 극한다고 또 큰 폭의 하락이 있고 그런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아다시피 이동평균의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 121일평까지 이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CCI나 이제 이격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염려는 스럽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지금 상승 종목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 않고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는 종목만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계속대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격 자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5일일평이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단 11일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11일평이 일단 1980포인트 가까이 있습니다. 11일평이 종가로 이하로 끝난다면 주가는 한 3, 40포인트 조정을 더 받는 그런 장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 과거와 같은 뭐 1700대가 간다든지 1600대가 간다든지 그런 장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가 돈을 먹어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가에 돈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이런 장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봐서는 주가의 이제 급락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극한다고 주가가 이제 계속 강세를 치고 갈 것이냐 그런 모양은 또 아닙니다. 그런 모양은 아니라서 주가가 굉장히 조금 무거운 그런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제 깊이 있게 봐야 될 게 기준선을 봐야 돼. 기준선이 앞으로 3일 있으면 기준선이 한 60p 정도 뜹니다. 60포인트 정도 뜨면 60포인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자, 기준선이 여러분 아다시피 26일의 고가인데 지금 기준선이 보시면은 오늘 24일째인데 앞으로 이틀 후부터 기준선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기준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면 다행이나 기준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주가는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요, 예로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준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모양인데, 기준선이 상승할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런 모양이 이제 급락 나오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보수적으로 보자. 떠봐야 이제 2050포인트까지니까 앞으로 먹어봐야 4, 5%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가 이제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급락은 안 나오지만 돈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가의 본격적인 제가 볼 때는 조정은 한 2주 정도 걸릴 겁니다. 한 12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 주가의 급락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의 이제 변곡점은 당연히 한 주 정도 있으면 변곡점입니다. 구름의 템포를 봐서 한 주나 2주 내, 2주 정도 있는데 2주 후행 스팬 캔들 차트 걸림도 그렇고 앞에 구름도 걸리고 한 2주 후까지는 주가는 큰 변동성 없이 횡보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 첫날입니다. 오늘 주 첫날인데 2011포인트가 볼륨저 상단선입니다. 지금 캔들 차트가 지난주에 주봉이 이제 십자형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번 주에 201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터치를 안 한다면 과열 이탈로 나오기 때문에 장 자체는 앞으로 한 4주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계속 보수적인 견지를 해라 했는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왜 급하게 못 뜨느냐면 못 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선행 스팬 2가 신고가 신저가는 이미 이게 워낙 자리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1750짜리가 선행 스팬 2의 저점 자리가 워낙 두껍게 잡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신고가 내야만이 선행 스팬 2가 상승을 합니다.
선행 스팬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신고가만 해야 되는데 선행 스팬도가 상승하지 않으면은 선행 스팬 원만 상승한다고 하면 구름이 두꺼워집니다. 구름이 두꺼워지면 구름 자체가 이제 저항 물량이거든요. 구름두가 저항 물량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물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급락과 급락 없는 어정쩡한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는 뭐 어쩔 수 없이 손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리스의 파업 자체가 하루 이틀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는요 딱 두 개밖에 볼 게 없어요. 가수 여자 가수 두 명만 보면 됩니다. 나나무스크리하고 헤릭스 알렉스 둘이만 보고 다 그 사람들 말짱 황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는 앞으로 2차 금융 협조가 들어가더라도 3차, 4차 계속 필요한 그런 나라다. 왜 그러냐? 그 그리스 자체가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럽은 당분간 제가 볼 땐 침체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고객 예탁금 20조를 계속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날 선물을 6천억을 매도치면서 이 개인한테 또 개인하고 또 승부를 한번 걸었습니다. 개인들이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3년 만에 1조 4천억 정도 콜로 걸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한 편이고 개인이 한 편인데 이 개인은 보통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물 게임을 한번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인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한 편이고 개인이 한 편인데 개인들이 지금은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지만 오늘 또 이 선물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선물차들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모든 선물이 전부 개인 겁니다. 이 모든 선물이 전부 개인 거거든요. 개인 건데 개인들이 지금은 돈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지만 개인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선물의 가장 핵심 부분이 되는 게 이제 258입니다. 258 무너지게 되면 이 주위에는 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매물들이 반대 매매를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8 만약에 무너진다면 250까지는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SI가 70을 못 긋고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글로벌 증시들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증시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저항받는 모양입니다. 이게 다우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도이치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국 지수도 저항받는 이런 글로벌 증시가 다 저항받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시장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읽는 게 중요하지만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급락은 안 나오지만 수익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종목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현대중공업만 좀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뭐 서서히 이제 둔탁해집니다. 뭐 여러분 네. 그때 추천했는 한전기술이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아요. 한전기술이 이제 여러분 그때 이제 추천하고 공식적으로 추천하고 이제 5만 5천 원대 추천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100% 수익 나버렸어요. 났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래요. 이제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이제 그 시세를 많이 내는 주식들이 왜 많이 내느냐 제가 봤습니다. 그 이제 뭐 기본적 분석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은 좀 초월적 분석이거든요. 예, 초월적 분석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이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초월적 분석. 요즘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전력 4인방을 추천했죠. 전력 4인방 추천해가 이제 한국전력은 매도를 하라. 고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공사를 고점에 매도하라. 가스공사를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이제 매도하라 이래가지고 매도를 해가지고 폭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주식이 과연 왜 이제 수익이 100% 났을까 볼 때는 아직까지 낙폭과대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주식은 낙폭과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주식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실적 나빠도 실적 좋아도 낙폭과대가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초월적 분석이죠. 근데 이제 한전기술 때 이제 낙폭이 어마어마한 과대를 했죠. 14만 원에서 이제 5분의 1 동안에 3분의 1 동안에 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마찬가지고
한국전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 3분의 1 나니까 뜬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실적은 한국전력 같은 거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뭐 4조, 5조 적자 나는 회사가 시세를 뭐 40%, 50% 낸다.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시계 중에 제일 정확히 맞는 시계가 고장난 시계입니다. 하루에 2번은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장난 시계다. 그럼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은 주가가 아무리 상승을 해도 계속 저평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해가지고 대박은 아니지만 많이 시세 낸 종목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2인방이거든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거의 지금 한 80% 정도 수익 났고 그 뒤속도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 SDI가 지금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지금 거의 한 50%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주식이 IT 중에 이제 가장 실적이 나쁜 주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실적에 비해서 실적도 뭐 워낙 고점에 비해서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절대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을 하는 분들은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승승장구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충실히 하신 분들이 대표로 추천했는 것들이 자동차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주식들. 자동차 주식들 이제 저 한번 기아차를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못 사면 또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 현대모비스 주구장창 빠졌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이제 요건 이제 시장에 비해서는 시세가 안 나는 그런 모양이거든. 그래 자체가 이제 자동차주 안 된다 된 이유가 이제 실적은 조선주보다 좋지만은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만질 것이다. 이제 수급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 자체는 기본적 분석도 안 맞고 기술적 분석도 많이 안 맞습니다. 지금은 심리전이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조선주들 보면 승승장구란 말이에요. 조선주들이 조선주는 원래 뭐 TDI 지수가 나쁘니 뭐니 캐도 이 조선주만 승승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지금은 물려 들어가는 장이거든요. 물려 들어가는 장인데 이제 지금 뭐 조선주 전형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이제 디스플레이주 조선주가 실적 나쁘면서 올라가고 또 추정 실적이 온 동네 뻐꾸기들이 다 나쁠 것이다 했는데 뭐 추정 실적이 최고 좋았던 건설주들 이거 뭐 추정 실적이 무조건 나쁘다 했는데 어쨌든 간 건설주들이 추정 실적보다는 추정 실적을 빗나가면서 최고의 실적을 하면서 이제 시세를 많이 주니까 우리 개인들은 뻐꾸기 말만 듣고 이제 뭐 자동차주 이런 쪽만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없는 조선주나 건설주들 이런 주식으로 폭등하는 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개인들을 비껴나가는 그런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쉴 겁니다. 이러니까 또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난리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물려간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뭐를 사야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뭐를 사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제 지금 뜨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틈새 종목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금요일에 보면 이제 한전기술이 당연히 1등이었고, NHN 많이 떨어졌죠. 이런 종목들이 뜬다면 NHN, 그다음에 이제 라겐락, 그다음에 대우인터, 또 웅진코웨이, 그다음에 두산중업, KT 이런 남들이 너무 소외돼 가지고 뜨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기획, 제일모직, 삼성 관련 그룹, 그다음 신라호텔, 삼성화재, 그다음에 이제 현대하이, 현대LB, 현대상사, 현대해상, 그다음에 LG그룹 중에는 유플러스, 상사, LS네트워크, 이노텔 이런 종목이 뜨거든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어떤 종목이 뜨느냐면 실적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이제 초월적 분석, 낙폭 과대 종목 중에 그 사이 개인들이 신용 없는 종목들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뭐 멀리를 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물려야 됩니다. 내가 살 거 없다. 난 그래 주식 사겠다. 그러면 불안할수록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사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액션을 좀 하겠다 싶으면 철저하게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없는 그런 종목 쪽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선물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개인이 외국인과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손잡는 경우를 저는 좀 오랫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손잡고 개인을 하는데 개인들이 1조 4,700억, 5분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개인들은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인들이 보통 개인이 아니고 일사불란한 그런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인데 개인과 외국인 기간의 싸움, 이 싸움과 불구경만 하면서 저희들은 개인들이 보유하지 않았던 종목 쪽으로 조금 사고 큰 종목은 시가총액에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는 오늘 또 이제 어쨌든간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오늘 잘하면 61평이 닿을 것 같은데 61평 닿았을 때 반등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여러분께서 꼭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과 외국인의 기간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오늘 뭐 빠지더라도 512평을 깨느냐 안 깨느냐. 512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83포인트에 있습니다. 1983포인트에서 하방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부터 마이너스 10포인트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했는데 뜰 때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뜰 때는 삼성전자가 안 뜨면 못 뜨지만 빠질 때는 또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우리께 빠지니까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몸조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11위평이 계속 상승이지만 이번 주부터는 11위평이 수요일부터는 굉장히 둔해집니다. 예, 11위평이 굉장히 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12위평이 꺾이면은 주가가 장대 연봉 난다는 거 아시니까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조금 몸조심하는 그런 장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꼭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앤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시간입니다. 자,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죠. 장중 한 7% 정도, 6% 정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매수가까지도 좀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충분히 왔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거래량도 수반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줬습니다. 그 매수의 주체를 보면 또 그 기관의 수급이라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아마도 이제 정고점 돌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오히려 이제 6,000원 선,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게 6,000원인데요. 이미지만 5,500원 정도 이상까지 왔는데 6,000원 선이 넘어서고 나서 6,000원 그 가격선을 좀 지지를 확인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또 새로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2월 7일 날 좀 소개를 해드렸던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또한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단기간에 좀 목표가에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31,500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일이죠. 어제 그저께 32,000원까지 넘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도달을 해서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신 거지만 사실 지금 그때 목표가에 도달하는 그날에 상당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그때 또한 이 종목 또한 매수의 주체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러한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정받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더 긍정적인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좀 수익률이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은데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 스마트폰 관련 주식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라이콤이라는 주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이 휴대폰용 LCD 백라이트 유닛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LCD라는 게 이제 자체의 발광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LCD 패널 후면에서 이제 광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백라이트 유닛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국내에서 독점적인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아이폰에도 현재 유일하게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지난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향후에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성장을 할 전망이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한 50% 이상까지도 아주 고성장이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 이용해서 이제 백라이트 유닛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과점적인 그런 지위, 시장 점유율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그러한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CD 사업부 이러한 주 고객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향후에 그 점유율 같은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전망이고요. 현재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출하량이 한 50%까지도 지금 동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80% 정도까지 수준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 계속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주가라는 건 상당히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좋은 주식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 필히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12년도까지도 매출액을 보면 전망이죠. 가이던스 매출액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한 6,250억 원, 작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63억, 한 80% 가까이 그런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매수가는 15,000 차트를 좀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건 상당히 양호합니다. 우리가 전일 한 이틀 동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차트에서 보면 21전을 돌파하고 N자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고점 부분을 돌파를 좀 임박한 그러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에서 16,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이라이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던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AS 해드릴 종목이 좀 많은데요. 네. 가장 먼저 해드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추천드렸던 파트론입니다. 음. 파트론의 경우 제가 내릴 만큼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조정을 줄 만큼 또 조정을 받았고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대 이상의 빠른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11년 16,000원에 이제 발생되었던 고가권에서 이 고가권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탈실현 물량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너무 주가가 이제 성장성과 또 밸류에이션 대비로 너무 저평가되어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좀 손바뀜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관 투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반등을 좀 확실히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주가까지는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 14,500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또 LCD 장비, 또 솔러 장비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또 주가 레벨업을 시도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를 좀 사실상 기약하기보다는 이번 주를 좀 보고 좀 밑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일단 이어진다면은 저가에 잘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1만 원까지 계속된 보유 전략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AS 해드릴 종목은 IM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이상에서 종가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IM도 역시 지금
꾸준한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 저항권을 좀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만 본다면은 추가 상승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가파른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조정도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목표 주가에 온 종목은 차익 실현 쪽으로 잡는 의견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과 원익 IPS, IM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그 관심 네. 종목은 CM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그 상장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좀 친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CM 플러스라는 회사는 그 PDP 또 LCD에 들어가는 제어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 동사의 기술력과 그 품질 경쟁력을 또 인정을 받아서 일본 시장 개척에도 좀 성공한 기업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입지가 좀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좀 예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매출적인 부분들과 또 영업이익의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장된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매출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뭐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부채 또 유보율을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상장 직후에 17,500원 하던 이런 주가가 7,500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공모가 11,500원을 회복을 하였고 상장 당시 받았던 이런 프리미엄과 차익 매물에 대한 이런 소화 구간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또 바닥 구간에서 재차 주가를 반등을 주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도 이 종목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 11,800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12,700원, 순절가는 짧게 11,300원을 잡으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CM 플러스 대응 전략도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나왔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리포트 주제 외국인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나 상당히 좀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가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이후 현재까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9조 4천억을 순매수하였는데요. 2011년 7월 12일에서 12월 20일까지 9조 9천억을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였는데 국내 증시 하락 국면에서 순매도한 금액만큼 현재까지 순매수세로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의 환율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 구간에서는 순매수, 1,100원 미만과 1,300원 초과 구간에서는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국내 원화 투자 매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1,3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시장 위험이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월 평균 원달러 1,120원대로 매수 영역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매수 우위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100원에서 1,150원 구간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월 평균 매수 규모가 1조 원으로 여타 순매수 구간에 비해는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되 매수 강도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는데요. 돌파 이후에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약화되면서 이탈 가능성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MSCI 국내 증시 12개월 예상 PER 수준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 규모를 보면 10배 이하에서는 순매수, 10배 초과 구간에서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MSCI 국내 증시 12개월 PER은 8.9배 수준인데요. 외국인 순매수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MSCI 국내 증시의 이익 수정 비율과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등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개월 예상 PER이 빠르게 상승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일 고점인 2229포인트 대비 현재 원화 기준으로 코스피는 90%, 달러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85%까지 지금 회복한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비싸다고 느낄 가격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의 순매수 기전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규 대리와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장 먼저 수급부터 살펴봐야겠죠. 지난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조금 저녁에 열린 미국 네. 증시나 유럽 증시보다 먼저 좀 그리스에 대한 충격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주간 단위로 지난주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OCI, LG화학,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SOL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OCI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9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조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어떤 대안주의 성격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되 아직까지 장기 추세를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먼저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지난주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주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기아차, 삼성물산, 동국제강 그리고 동시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한국전력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 종목으로 좀 집계가 되어 있는데 기관의 매도 종목도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기관 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최근 13거래일 연속,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6거래일 연속, 포스코 같은 경우는 14일 연속,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거래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의 매도가 너무나 좀 강하게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들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펀드 자금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 자금이 직접 유출이 되는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펀드 유출에 대한 어떤 현금 확보를 위한 어떤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관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관의 매도만 좀 잠잠해진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LG전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 이제 8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8일 연속 외국인의 8일 연속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 개인들이 수급 주체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동국제약 같은 경우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체크를 하신 것도 좋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쪽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심텍, 실리콘웍스, 네페스, 안철수 연구소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서울반도체, 태웅, 파트론, SK컴즈, 원익IPS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어떤 저가 LED TV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좀 아무래도 TV형 LED를
LG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 서울 반도체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관련 매출이 올해 한 그 50%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3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 아이패드 3 출시 기대감,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P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어떤 연관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태용이란 종목이 현재 그 기관들이 7일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그 해상 풍력 단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정부에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는 그 풍력 관련주들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동반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전망이 올해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죠. 이에 반발하는 시위는 확산되고 있지만 일단 좀 급한 불을 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정치 전략 좀 꼼꼼하게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네. 그리스 문제 때문에 조금 악재가 됐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아침에 아까 그 글로벌 이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의회에서 7시에 표결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리스 의회에서 191표로 190표 찬성표로 인해서 승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 그 요구했던 3억 2,500만 유로의 어떤 그 추가 긴축, 그리고 그리스 의회의 어떤 비중, 긴축 조치라든지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 비준이 됐고요. 그리고 4월 총선 이후에 긴축안 이행에 대한 서면 각서도 요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금 그 의회 표결이 좀 통과가 됐던 부분들이 6개 공기업에 대한 지분 매각, 그리고 연내 공공일자리 15,000개 정도 감소, 그리고 신규 구직자 최저임금 25% 삭감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긴축에 좀 더 그 압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은 긴축안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유로존에 대한 신뢰를 가져갈 가능성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의회 표결이 조금 오늘 저녁이라든지 그리고 내일 저녁이라면 어떤 불안감,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 의회마저도 어떤 긴축안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예상 지수가 0.32% 정도 하락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언제까지나 예상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 뒤집어질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소폭 한 상승 출발이 조금 예상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전략 한번 좀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요 갭 부분을 현재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갭 부분의 상단 같은 경우 202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시장이 조금 그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100보다 좀 더 그 압축한 코스피 100 지수입니다. 근데 코스피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지금 돌파하지 못한 이 갭자리를 현재 이미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지지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100, 코스피 200이 지금 현재 이런 갭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돌파를 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물 지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3,624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그 외국인들 3,624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밀렸지만 미결제 약정을 좀 중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시장이 빠지면서 이렇게 증가를 했지만은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미결제 약정이 청산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부분이 오늘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아침 쪽에서 증가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악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장 후반 쪽에서 이렇게 미결제 약정, 매도에 대한 어떤 미결제 약정, 결제가 되지 않고 보유가 되고 있는 물량들이
장 후반 쪽에서 청산이 됐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6천 계약 이상에서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연유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줄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 의회가 좀 통과가 됐긴 하지만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시장에 좀 그 악재가 될 가능성, 수급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 지난주 금요일 장 후반 쪽에서 그 매도에 의한 미결제 약장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어지면서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 옵션 동향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에 대한 그 부분도 화면을 조금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좀 긍정적이긴 한데 옵션 동향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먼저 콜옵션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빠지게 되면서 개인들은 이렇게 콜옵션을 이렇게 청산해 나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와 반대로 콜옵션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늘렸다는 부분들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액인데 수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 수량적인 측면을 조금 보면은 장 후반 쪽에서 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장 후반 쪽에서 콜옵션을 대량으로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풋옵션 동향도 좀 같이 본다면은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장 중반 이후에 극단적으로 개인들은 이렇게 풋옵션 매수량을 늘렸지만은 개인들은 극단적으로 그와 반대로 풋옵션을 줄였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부터 시장을 조금 당연히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 이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요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가 그 갭 부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갭 부분 돌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하시라.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체크하시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옵션 동향도 보게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늘려가고 그리고 풋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과 함께 이번 주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심 갖고 눈여겨볼 만한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두산엔진 추천하셨었죠. 그런데 수익이 한 10% 정도 난 것 같습니다. 함께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릴게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삼양홀딩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PET 병과 같은 화학부문 그리고 설탕, 밀가루 같은 식품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최근에 그 사료 사업을 그 180억 정도 양도하고 난 뒤에 반등이 계속해서 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사업을 1월 31일 날 그 어떤 회사냐면 이지바이오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어떤 신설 자회사인 IPD에 180억 정도 영업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구조 관계라 그리고 핵심 사업 집중을 인한 영향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이라는 회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공동 출자한 휴비스가 23일날 현재 상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회사의 어떤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지문법이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호재를 말씀드려 본다면은 국민연금에서 6.67%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조금 어떻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지금 가격대를 한번 짚어본다면은 47,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47,000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난 뒤에 완만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만한 반등 이후에 제가 보기엔 한 6만 정도 가격 정도 가게 된다면 이렇게 급등도 한번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54,500원 이하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4,500원 이하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6만 원권에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일선이 이탈하는 자리 53,000원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삼양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